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이런 식의 강의가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게 된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오늘은 제 광고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분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답노트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요. 뒤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답노트,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은 이 영상과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제작할 생각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오답노트 유랑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1인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쌤 고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답노트 하면은 진짜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저는 반드시 꼽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마다 그릇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오답노트가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지난 한 달 정도 동안 제가 총 어저께 카운트를 해보니까 17분 정도가 저희 학원을 방문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내 방법이 정말 맞아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정말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이 좋다, 이건 나빠, 이건 못 써먹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한번 취사 선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왜 이렇게 오답노트에 진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처음 공부방을 오픈하면서부터 이 개별 관리형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개별 관리형 학습 방식을 정말 제대로 정립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시도를 했고, 지금 정립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게 각 학생별로 동일한 체계로 공부를 한다면 전 개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원들이라면은 그 자체 교재로 어떻게 레벨을 분할을 해가지고는 올라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개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없다면은 시중에 있는 교재를 잘 만들어진 교재들이잖아요. 이 잘 만들어진 교재들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금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쉬운 교재를 여러 번 푸는 방식으로,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쉬운 교재보다는 조금 어려운 교재를 계속 올려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힘들었고, 거기에서 그 책들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풀이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개별 오답노트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개별적인 오답노트를 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제가 오답노트에다가 목을 매기 시작한 어떤 계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별 관리 학생의 이름이 딱 찍혀 있고, 학습한 날짜도 딱 찍혀 있고, 매일매일 학습의 어떤 기록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진짜 개별 학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 이름, 날짜 이런 것들이 항상 찍히도록, 그리고 학원 로고까지 찍히도록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자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별 오답노트는 이 관리형 학습의 백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5만 가지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5만 가지 방법 썼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답노트를 왜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란다. 이거 상담하다 보니까 맨날 어머님들이 입에 붙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원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학군지 정도가 된다면 센이라는 교재 한 권만 제대로 풀어도요. 시험에 문제가 없어요. 단 문제는 뭐냐? 제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안 푸니까 문제가 되지 제대로 풀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센 사실 어렵잖아요. 센 C단계 같은 거 쉽지 않잖아요. 뭐 학군지 아니라면 그 정도면 거의 킬러 문제급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제대로 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풀도록 하는 것이 오답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틀렸던 문제를 한 번 그냥 대충 다시 한번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관리식이라면은 저는 서로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개별 관리식이라고 하기가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서로 다른 교재들을 각각의 학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나하나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오답노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센 풀었다가 뭐 RPM 풀었다가 뭐 1품 블랙라벨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애들 시간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대부분인 학생들에게는 한 권이라도 그 자기 자신의 성적대라든가 실력에 맞는 한 권이라도 제대로 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오답노트를 해야겠는데 중요한 건 알겠어. 중요한 건 알겠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당위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러 가지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야심차게 이거 할 거야 우리 말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것을 또 갑자기 멈춘다고 하면은 야씨 너네 오답노트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왜 또 갑자기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풀릴 거냐, 아니면 어떤 주기로 풀릴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풀릴 거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강의식이냐 관리식이냐, 아니면 내가 조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느냐 같은 어떤 학원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한계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만들어진 오답노트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원장님들께서 다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딜레마들 중에서 어떤 문제로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래 틀렸었던 문제를 그대로 풀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사 문제를 풀도록 할 것이냐. 자, 요거 두 개의 사실 가운데쯤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둥이 문제, 그냥 겨우 숫자 변형 정도만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풀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뭐냐면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오답노트 때문에 관련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연구 결과와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제로. 여기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제를 제대로 풀고 나서 숫자 변형 정도를 풀어보고 그거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다른 유사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갔을 때 가장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그렇게 많으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
자, 저는 원문제 그대로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대한민국은요, 결국에는 뭐냐, 내신 대비, 내신 시험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시험 때가 되면은 쌍둥이 문제, 유사 문제를요, 안 풀 수가 없는 과정이라는 것에 저는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실 우리 학원, 갈령 학원 대부분은 현행 진도보다는 선행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선행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이 좀 많을 확률이 높고, 이 선행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래 문제 그대로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교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시험 대비를 하는 시간이 된다거나 했을 때 쌍둥이 문제와 유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문제 그대로를 풀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선행이냐 시험 대비냐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번을 반복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갔을 때 그걸 5번씩까지 하지는 않아요.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다시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 오답 노트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번 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풀리죠. 막 10번씩 또 풀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선행이라든가 이런 걸 나갈 때 원래 문제 그대로 5번을 풀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답노트의 주기, 이거 제일 궁금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권위적인 그냥 사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거고요. 이거 EBS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캡처를 한 사실이에요. 저 EBS HD 나와 있죠. EBS 이웃 돕기 성공까지 찍혀있는 정말 EBS 화면에서 그대로 가져온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일단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은 뭐 AI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실제로 제가 이 AI에게도 실제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거의 이 방법과 유사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은요, 학습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두 번째 복습은 하루 이내에, 세 번째 복습은 이틀에서 3일 이내에, 네 번째 복습은 예를 들면 보름 이내에, 다섯 번째 복습은 한 달 이내에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어떤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았을 때 꽤 괜찮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이제 고민이 생기시죠. 아니, 이런 주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전 5번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2, 3, 4, 5 5개의 오답 노트를 뽑아놓고 숫자를 1, 2, 3, 4, 5를 다 써놓은 다음에 애들 오는 회차에 맞춰가지고 날짜를 막 써놓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주고 있었어요. 그거요.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못합니다. 1인 원장님 절대 못합니다. 조교 한 3명 써야지요. 조교 오답만 관리하는 조교 한 3명은 써야지 관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이 학생들마다 바인더를 만들고 오는 주기에 맞춰가지고 거기다 딱딱딱딱 끼워 놓는 방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세 번째 타임에 오면은 세 번째에 있는 오답노트 다 주면은, 자, 5번째 복습, 네 번째 복습, 세 번째 복습이 동시에 되도록, 다시죠. 첫 번째 복습, 네 번째 복습, 5번째 복습이 동시에 되도록 그렇게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컴퓨터 자동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바인더에다 잘 꽂아 놓을 수 있도록 됐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학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5번씩 복습을 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애들 나중 되면은 결국 뭐 답안 같은 것들을 외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답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오답 노트에다가 뭘 하겠냐면은 풀이 과정을 쓰게 만들고,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그 풀이 과정까지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풀이 과정까지 암기해가지고 쓰면 어떡하느냐. 아이씨,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죠. 아니, 풀이 과정까지 다 암기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인정해줘야죠. 네, 그 정도면 인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벌써 몇 년입니까? 꽤 오랜 시간을 계속 관리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영상 촬영하는 장소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학생들 그 오답 시트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보다 보면은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한 6가지 정도의 오답 노트를 하는 방식에 대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방법은 뭐냐면 손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요 방법이에요. 이거 실제로 애들 틀린 문제 다 쓰고 여기다가 뭐 왜 틀렸는지 쓰고 내가 왜 뭐 풀이 과정 쓰고 왜 틀렸는지 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학원마다 예를 들면 뭐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어떤 학원은 보니까 이게 하원할 때 한 문제를 딱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풀이를 다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원을 시켜주는 뭐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원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진짜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 가장 저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는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죠, 사실은. 이것만한 방법이 어딨어요. 실제로 애들이 문제 솔직대로 다 쓰고, 그게 내가 왜 틀렸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이게 어떤 개념을 내가 몰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효과 자체는 최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학원에선 불가능해요. 이거 그냥 엄마표 학습 정도에서 한 학생 정도로 가르치는 정도? 한 학생 한 문제집 정도를 풀릴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지, 실제로 학원에서 이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오답노트 10문제 나오면 그 10문제 쓰는데도 시간이 1시간 걸릴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사용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전 초등 일부,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일부나 아니면 엄마표 학습이 아니란다면 이거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요, 이 아래 한글 매크로예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이 막 이제 움직이는 GIF 사진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요런 것들 혹시 아시면 모르겠어요. 이게 아래 한글의 매크로라는 게 있는데, 그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틀렸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답노트 매크로에서 여기다 1, 2, 3번을 딱 적으면은 딱 여기서 확인을 하면요. 여기 지금 문제가 이미 딱 딴 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크립트 매크로를 진행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1, 2, 3번이 자동으로 아래 한글에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아는 분만 이용하시는 방식이죠. 아시는 분들만 써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 모르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제대로 배우고 나면요, 단순하고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 바로 아래 한글로 자기 어떤 문제가 이게 정렬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문제집을 아래 한글 자료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진짜 개빡셉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이거 하는 작업팀들에 들어가 있어야지 요즘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작업팀들이 요즘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엄청난 강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수학 비서 같은 업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에듀허브라는 이따 소개시켜드릴 에듀허브라는 것도 그렇고 픽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 아래 한글로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아래 한글로 확보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 그냥 그대로 써놓여 있는 거 개빡셉니다. 진짜 개빡셉니다.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더 많이 물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래 한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오답노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바로 오타입니다. 오타가 생겨요. 100% 생깁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무조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매크로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술적인 허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기술적인 허들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교재를 아래 한글로 다 가지고 있고 이 녀석들을 이용해가지고 난 오답노트를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방식도 어쨌든 추천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사진을 찍어서 아래 한글에 첨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좀 원형이고요. 제가 시작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거 제가 우리 학생이 예전에 만들었던, 저는 학생이 만들었었던 오답노트를 지금 사실 뭐 6년 전, 7년 전 파일까지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편인데, 어떤 학생이 지금 요거 아래 한글 그냥 틀이에요. 아래 한글 틀이고 여기 있는 요 문제들 하나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제가 실제로 교재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요만큼씩 잘라낸 거예요. 요렇게 잘라낸 겁니다. 요렇게 잘라냈어요. 요렇게 하나하나 다 잘라내가지고 이걸 아래 한글 틀을 만들어 두고 이 아래 한글 틀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개별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학생들이 진짜 개별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 날짜를 반드시 적었고요. 학생의 이름이 여기에 항상 뭐죠?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 워터마크로 들어가게끔 했고요. 제 학원에 그 로고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이거 누가 들고 가더라도 저 학원에서 이 학생을 위해 만들어준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꾸준히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 자체를 제가 여전히 좀 자동화를 했을 뿐이지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방식 자체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지 않은 방식이니까 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 DB 만드시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이 교재가 몇 권인데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수학 교재가 몇 권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세요? 이거 불가능할 겁니다. 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말하지만 이 DB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구축이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진 찍고 언제 다 해요, 이거. 정말 책 한 권 하는데요, 하루 밤새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래 한글에다가 사진을 집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집이라는 어떤 그 스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편집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번을 틀렸어. 그러면 제가 그 아래 한글 이미지 파일을 띄워놓거나 이미지 파일을 쭉 보고 1, 2, 3번을 누르면은 이 틀린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을 아예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자동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은행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매스플랫입니다. 이 매스플랫.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대세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별 준비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냥 돈만 내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쌍둥이와 유사 문제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오답노트의 그 위계는요, 제일 먼저 원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쌍둥이 문제를 풀고 유사 문제까지 풀고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원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자, 매스플랫, 매스프로, 매스홀릭, 제가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 유사 문제 같은 게 유사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있죠. 예, 이게 제가 쓴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유사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었고, 저는 그때 한번 크게 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유사 문제라고 뽑아준 걸 가져갔는데 그게 무슨 유사 문제냐 해가지고 클레임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너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쓰고 있고요. 우리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려보면 이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한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학생별로 등록해야 되고 교재 등록해야 되고 교재마다 채점할 때 사실 채점도 제가 한번 이걸 시도해 보려고 저희 조교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채점할 때 어떡합니까? 보통 채점할 때 가장 편한 방식은요. 교재 놓고 그 다음 빠른 정답 옆에다 놓고 바로 보면서 채점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얘는요, 채점하다가 위로 올려가지고, 이거 하고 다시 채점한 다음에 올렸다가 내렸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귀찮고, 거기다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이거 계속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한 페이지 넘어가 클릭하고, 저 채점하다가, 또 이게 보다가 채점하다가, 또 클릭하고. 아니, 이게 왜 편하다고 하시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보통 대부분의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을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저는 이런 거 사용하는데 되게 뭐랄까 조금 그냥 남들보다는 되게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런데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찾기가 힘든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편하다고 하시는지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익숙해지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긴 마이너한 교재가 없습니다. 대부분 좀 메이저 교재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쓰는 게 숨마 쿰라우드예요. 중등 기념 기본서는 전 숨마 쿰라우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교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예 사용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제은행 시스템에 어떤 내가 종속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학원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던 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 매스홀릭을 자기는 써왔다라고 하고 매스홀릭을 좀 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매스홀릭 말고는 아무것도 안 사용하세요. 완전히 그 매스홀릭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스플랫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그걸 원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문제은행의 공통적인 특징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고등과정으로 갈수록 문제가 굉장히 허접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쓸데없는 아주 진짜 고리짝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문제은행 시스템이 종속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여러 가지 돈만 내면 그냥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어떤 특별한 준비 없이 어쨌든 다 웹에 올라가 있으니까 인터넷 접속만 되고 돈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접근하시기에 아주 편리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서 계속 이게 뜨고 있어가지고, 이 네모닉 스티커 제가 진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요, 이거 오답노트로 광고하기 전부터 오답노트로 썼어요.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저는 보자마자 이거 사실은 저희 이제 단톡방에 어떤 분께서 학원 학생들한테 어떤 그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줄 때 네모닉 스티커에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는 붙여가지고 준다.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야 이거 오답노트로 쓰면 딱이겠다 해가지고 저는 바로 구매했습니다. 바로 구매해가지고요, 오답노트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우거나 이런 기능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DB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녀석을 출력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했는데요. 일단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장점이 없습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사지 마세요. 이거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그냥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 하나 가르칠 때 정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일단요, 문제가 길어지면요, 그 네모닉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이거 시간 걸려요. 이거 사진 찍고 업로드 해가지고 지우고 나중에 출력까지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 10명이 5문제씩만 틀려도 50문제예요. 그 50문제 그거 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 나요. 틸칵, 찡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강의실 안에서 애들 공부하고 있을 때 이거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방식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카드에서 이게 카드기에서 영수증 쭉 올라오는 그 방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전사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의 옛날 그 팩시밀리, 옛날 팩시밀리 방식이어가지고 그리고 방식이어가지고 종이도 사야 되고요. 이 스티커잖아요. 스티커 사야 되는데 위에 지금 보시면 카트리지가 16,500원. 한 개당 16,500원인데 이 한 개당 큰 사이즈로 하면 제가 알기로 100메가 채 안 됐어요. 100메가 채 안 되는 게 16,500원이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씩만 그냥 10명이 5문제씩만 해도 50문제잖아요. 그 50문제에 한 문제씩만 뽑아줘도 얼마냐면은 이게 2번만 뽑으면은 16,500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전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리고 오답노트 애들이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몇 번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요. 이거 다 지워져요. 이거 지금은 또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글씨가 싹 다 날아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모닉 스티커라는 거는 그냥 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점이 없으세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거 저 썼다는 거 제가 증명하려고 지금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저 학생이지. 얘가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씁니다. 글씨를 굉장히 못 쓰는데 그 못 쓰는 글씨 때문에 그 월간 보고서를 이렇게 네모닉 스티커에다가 딱 지금 찍어가지고, 써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학생 월간 일지에다가 붙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 붙인 거는 제가 또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사를 했겠어요? 글씨가 날아간다니까요. 글씨가 날아가가지고 이거 복사한 거잖아요. 이거 써져 있던 거 복사한 건데 그렇게 글씨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네모닉 스티커 지금 보니까 인스타도 그렇고 지금 스레드에서도 저는 이제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스레드에서도 이게 수도 없이 저의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걸 지금 막 광고를 하고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쓸 용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생각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에듀허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네이버 스토어에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에듀허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학생 관리, 그리고 OMR 채점 프로그램, 오답 문제 추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써보니까는 괜찮아요. 이게 DB를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잘만 사용을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충분히 써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PDF를 넣으면 이 OCR로 한글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픽시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혹시 지금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PIXY 노트라 픽시 노트라는 건데 그것도 제가 단톡방에서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한글로 만들어 놓으면은 편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변환하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고요. 아래 한글 기반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데이터가 저한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문제는 계속 바뀌고 교육과정도 계속 바뀌는데 예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이 DB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중교재를 쓰면서 이 에듀허브를 쓰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방법 제가 지금 다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DB 제작하는 게 정말 개빡셉니다. 이거 PDF 하나하나 자르는 거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래 한글이면 좀 편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래 한글은 저는 안 씁니다. 오타 때문에 안 써요. 이게 두 번째예요. 아래 한글은요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저작권 문제라는 게 걸리죠. 시중교재를 쓰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고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참 고민이기는 해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거 사실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센이라는 교재를 학원에서 애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하는 녀석들을 제가 DB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의 오답노트로 주고 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신사고에서 저 같은 소상공인 하나 죽이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애들한테 책을 사게끔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답노트만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체 DB를 제작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는 자체 교재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교재를 쓰시는 여러 학원이라든가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시험 대비 자료는 어쨌든 만드시잖아요. 그 시험 대비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한 오답노트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큰 문제점이 또 있었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관리와 분석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일단 뽑아서 주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 이후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들을 보면서, 아, 얘가 이때 이런 걸 몰랐구나, 잘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그런 방식은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까 사실은 뭐 매스플랫 이런 거 빠르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점하는 데 시간 걸리고 학생 만들어가지고 교재 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문제집으로 출제해야지 우리가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출제해야지 거기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PDF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그냥 이거 매스플랫 이거면 굉장히 시간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1인 원장 학원이라면 혼자서 애들 한 3, 4명 정도, 5명 정도, 7명 정도까지 카운트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하면 7명 제가 보기엔 진짜 개빡세거든요. 조교 1명 정도 들어가면 한 10명에서 11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조교가 채점해주고 이런 거 다 해준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채점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한 6명인데 1시간 반 정도 수업하시잖아요. 6명 1시간 반 정도면요. 이거 오답노트 만드는 데만 시간이 몇 분, 30분, 40분 이상 걸리게 될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한글 매크로 이용하는 방법, 진짜 노가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잘라 붙이는 방법, 그리고 문제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네모닉 스티커 이런 것들이 이건 없는 거라고 합시다. 이건 없는 거. 네모닉 스티커는 없는 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에듀어브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나만의 DB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문장이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봤다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일단 저는요, 원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게, 시중 문제집에 있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서 얘기한 대로 총 5번의 반복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5번은요, 당일날 하원 테스트로 진행하고 숙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자마자 한번 풀고 2주 뒤에, 4주 뒤에 총 5회 반복을 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딱 그냥 준비를 다 해놔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업 준비할 때 그 회차만 꺼내주면은 자동으로 4주 뒤 거, 4주 전 거, 2주 전 거, 그리고 지난 시간 거를 바로바로 풀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 학원 시스템 소개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답노트에 저는 풀이 과정을 반드시 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까지 암기하면 오케이 인정. 답을 암기해가지고 쓴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 때문에 저는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다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오답노트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취약 부분을 항상 파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방식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제가 바로 다음 시간이란다. 이어서 저희 학원의 오답노트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소개를 드리기 전에 혹시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에서 빵 터지신 분 계시고요. 오답 너무 힘들다. 힘들죠. 채점 힘드시죠. 예. 재정립해야 될 때. 요번 8번, 그렇죠. 10번 해도 됐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5번 하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또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풀리게 하고요. 여러 번 다시 한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 진짜 일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매스플랫 잘 쓰고 계시고요. 매스플랫 사용 중인데 잘 쓰고 계시면, 맞아요. 잘 쓰고 계시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매스플랫 잘 쓰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그냥 저는 제가 쓰기에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채점할 때도 사실은 이 빠른 정답하고 문제집을 그대로 보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페이지 넘기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익숙해가지고 잘 사용해 주신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반 구성이라든가 이런 교재 출제 같은 것들을 이미 잘 만들어 두셨다? 잘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미리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DB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차점이 있습니다. 오답이 60%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교재를 바꿔야죠. 교재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법이라든가 하는 거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어 국어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교재 한 권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좀 잘하는 친구들은 1달 반 정도면 한 학기 과정이 끝나더라고요. 네. 오답이 많은 아이들, 오답만 하다가 끝나는 아이들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마다 점점 다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진짜 오답 한 권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교재 한 단계 낮추는 방식, 교과서 문제를 뽑아주는 방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마이너 교재 있어요 하는데 저는 숨마 쿰라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마 쿰라우데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바로 확인을 했어요. 중학교 숨마 쿰라우데는 교재가 없습니다. 자, PDF 편집 노가다.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방식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좀 짧게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답노트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한 1분만 쉬었다가요.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답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